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장현과 장철의 관계를 좀 토파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장철이 이장현의 친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도 확신이 없었는데 장철의 가문이 선대왕 시절 어떤 공을 세워서 1등 공신을 하사받게 됐다는 연준의 대사를 듣고는 장철이 장현의 친부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철의 가문이 1등 공신 가문이 된 역사적인 이유와 장철이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친딸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 장현이 가문을 버리고 관아의 노비였던 량음과 도망을 치게 된 사연을 덮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원무가 길채를 속한하지 않고 조선에 돌아오자 연주는 장철의 힘을 빌려 길채를 구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장철은 우리 서원에서 상소를 올려 몇몇 포로들의 속한에 도운 적이 있으나 그건 병자년의 남한산성을 지키다가 끌려간 포로들의 속한에 도운 것이었다며 길채처럼 도망간 포로라는 누명을 쓴 자의 속한은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망간 포로가 아니라는 증자를 찾을 수 없으니 새로운 인연이 있다 한들 명분이 없어서 도울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데요. 제가 좀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장철이 길채의 속한에 돋지 않은 것이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나 남편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기 때문에 구하려 하지 않았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연주는 장철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거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경은혜가 연준이 옥살이를 했을 때 명예 충심을 보인 연준을 유배가지 않도록 도와준 장철에게 길채의 속한을 힘써달라고 부탁해보는 게 어떨지 물었을 때 연준은 내키지 않는다며 선대왕 시절 1등 공신을 하사받은 장철의 가문이 세운 공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철의 가문이 광해군을 내몰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가 싶었는데요. 선대왕이라고 했으니 인조는 아니죠. 또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선비가 광해군을 선대왕이라고 칭하진 않을 테니 장철의 가문이 1등 공신을 하사받은 건 선조 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장철의 가문이 세운 공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려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연려문이 세워진 가문에 많은 혜택들을 줬습니다. 성리학이 조선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충효열이 강조되었고 이중 열을 지킨 여인을 연려라고 불렀는데요. 사대부의 문인들은 연려들의 행적을 글로 남겨 찬양했고 국왕은 연려문을 내리고 그 가문에 포상을 했어요. 연려가 나온 집안은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줬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백성에게 부과하는 노역인 부역을 면제해줬습니다. 또한 집안에 젊은 남자가 있다 그러면 벼슬을 내려주기도 했죠. 또한 이 포상은 그 혜택이 후손에게까지 지속됐어요. 조선 전기만 해도 남편이 먼저 죽을 경우 재혼만 하지 않으면 연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절하는 여인들이 늘어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연려의 기준은 달라졌죠.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연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을 따라 죽어야 했습니다. 연료의 완성은 죽음이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조정은 유교적 질서관이 흔들리자 질서를 바로잡고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연료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연려는 가문의 영광으로서 가문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연려문이 세워지면 세금이 면제되고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남편이 일찍 죽은 가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강요하거나 멀쩡한 사람을 죽인 후에 연려로 둔갑시켜 비석을 세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연려 발굴에 대한 사회적 붐이 일자 일부 가문에서는 단기간에 연려가 대거 등장해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철 가문의 여인들은 선대왕인 선조 시절 임진왜란 때 남편들이 죽자 자신의 목숨도 끊으며 연려로 인정받았고 장철의 가문은 연려를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1등 공신을 하사받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성리학자인 장철이 효와 충, 열을 누구보다 중시 여기고 자신의 가문에서 연려가 나왔다는 걸 명예롭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장철이 임금에게 길채의 속한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것을 거절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죠. 장철 입장에서는 길채가 도망친 포로가 아니었든 포로였든
그런 건 중요치 않고 청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알아서 목숨을 끊어야 하는데 살아있으니 성리학의 열을 지키지 않는 여인을 속한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장현의 누이는 파도처럼 덮치는 치욕이 두려워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양반인 장현의 누이와 장현을 얻고 오던 평민이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했고 장현의 누이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현 누이의 남편이 사망했고 장현의 누이를 좋아하던 평민은 장현 누이에게 다시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구설수에 올랐고 장철은 과부가 된 딸이 신분도 낮은 다른 남자와 구설수에 오른 것을 참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장현이 비오는 날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던 장면이 장철이 자신의 딸에게 연려가 될 것을 강요하며 매질을 했던 날을 그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만약 장현의 누이가 장철의 매질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연료로 포장되었다면 장현이 그토록 절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이유와 비혼주의자가 된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장철의 가문이 선조 때 정여립의 난을 진압한 공을 세워 1등 공신을 하사받은 가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1589년 선조 22년 왕은 정여립의 난을 진압한 공신들에게 평난공신 1등, 2등, 3등을 하사했습니다. 정여립의 사상은 성리학의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비중을 둔 것이었기에 조선의 사상계를 성리학 중심으로 이끌어가려는 세력에게 정여립은 눈의 가시였죠. 임진왜란 당시 정여립은 전라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고 정여립의 세력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정여립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구변이 올라옵니다. 이에 선조는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여립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정여립은 죽도로 피신했으나 관군의 포위망이 좁혀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여립의 죽음으로 정여립의 역무는 사실로 굳어져 버렸고 선조는 서인 정철의 주도하에 역무를 다스리겠다며 마음에 안 들었던 동인 1천여 명을 처형했어요. 이후 정철은 선조에게 2등 공신을 하사받습니다. 하지만 추후 선조에게 미움을 사서 귀향을 가고 그 유명한 삼위인국을 쓰죠. 만약 작가님이 연인의 장철을 실존했던 인물 정철을 고려해서 대본을 쓰신 거라면 연주는 경은혜에게 장철의 가문이 정여립의 난을 진압한 후 동인들을 1천여 명 이상 처형하는 데 앞장섰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주는 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리학을 따르는 장철이 길체의 속한을 돕지 않을 걸 예상했기에 은혜에게 내키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장현의 누이가 어린 장현에게 현아라고 불렀던 걸 보면 이장현의 원래 이름은 장현, 외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이가 죽은 후 그 집안에서 홀로 나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평민인 척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아산의 한 관아에서 노비로 있던 량음을 만났고 추후 돈을 벌어 이씨 족보를 사서 장현이 아니라 이장현으로 살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